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빔 애시백 툴 튜토리얼을 맡고 있는 티안 리딩의 최지윤입니다. 이제 곧 5월이 되었습니다. 독일에도 날씨가 많이 풀려서 주말에는 공원이나 중심지에서 나들이를 나온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날씨가 많이 풀렸다고 들었습니다. 곧 더워지는 여름이 오는데요. 한국에서는 냉방으로 어떻게 쾌적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혹은 자연환기로 냉방 없이도 쾌적한 온도의 환기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해 드린다면, 자연환기만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상적인 이중 파사드를 써도 복사열 때문에 파사드 끝에는 냉각 환기 장치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냉난방 시스템을 쓰더라도 쾌적한 실내 환경을 설계하는 것은 건축 엔지니어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럼 이런 CFD 설정 및 분석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플러스를 바탕으로 내벽 표면 온도를 불러와서 H백 냉방과 자연환기를 각각의 Alt 케이스로 설정하여 설정, 계산 및 최종 분석을 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튜토리얼은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초급 기류 2, 3편을 충분히 이해한 후 연습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전 편에 대한 공부 없이도 따라하실 수는 있지만 각 단계마다 왜 그런 설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분석이 끝난 파일 이그젬플 에너지 플러스를 오픈합니다. 파일을 다운로드 방법은 영상에 올려놓은 링크를 통해 다운받습니다. 다운받으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jiun-coe@building-engineering.d로 연락해주세요. 또 다른 방법은 바탕화면에 빔 애시백 툴 클라이언트를 더블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여는 방법입니다. 프로젝트 매니저에서 로드 프로젝트를 클릭한 후 해당 프로젝트 파일 이그젬플 에너지 플러스를 선택하여 오픈을 클릭합니다. 잠시 후에 화면과 같이 에너지 플러스 1번 예제의 결과물이 로딩됩니다. 2D CAD 파일을 불러와서 3D 모델링 후 에너지 플러스로 분석하는 방법은 에너지 플러스 1번 튜토리얼을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 29일 기준 빔 애시백 툴에는 Save as 기능, 즉 다른 이름으로 저장 기능이 없습니다. 대신 이와 유사한 엑스포트 기능만 있습니다. 빔 애시백 툴로 생성된 데이터는 시뮬레이션 계산을 위한 설정 파일이라 결과를 담은 폴더는 엑스포트로 복사 후 계산 결과를 다시 불러야 하는 추가 작업이 있습니다. 같이 해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먼저 상단의 탑 메뉴 중 파일을 클릭하고 엑스포트를 클릭합니다. 파일 이름을 example 에너지 플러스 alt1 190513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우측 하단의 세이브 즉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example 에너지 플러스 파일만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엑스포트로 새 이름의 프로젝트를 만든 후에 자동적으로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로 이동되지 않기 때문에 화면과 같이 상단 탑 메뉴의 파일을 클로즈한 후 다시 열어줘야 합니다. Do you like save the project? with 뜻은 프로젝트를 저장하겠냐는 질문인데요. 얘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프로젝트 매니저에서 노드 프로젝트를 클릭한 후 방금 엑스포트한 example 에너지 플러스 alt1 190513 파일을 클릭합니다. 새로 엑스포트된 파일에는 에너지 플러스 계산 결과가 없기 때문에 결과 파일인 ESO 파일을 불러와야 합니다. 탑 메뉴 밑의 단축키 중 돋보기 모양의 애널리틱스를 클릭합니다. 에너지 플러스나 날라드로 건물 에너지를 계산한 결과를 보는 단축키입니다. 애널리틱스의 우측을 보시면 내비게이터 화면 밑에 애널라이즈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측 끝에 점점점을 클릭합니다. 튜토리얼 자료 폴더에서 e+out.eso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누릅니다. 진행 상황이 뜨면서 결과가 불러오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 화면에서 기본으로 나오는 그래프는 에너지 플러스 1에서 불러온 기후 데이터입니다. 표의 단축키 중 돋보기 모양의 애널리틱스를 클릭합니다. 다시 3D 도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3D 도면의 우측에 비주얼라이즈 뷰가 있습니다. 다양한 건축 환경 설정 및 분석 결과를 색상으로 필터하여 보는 기능입니다. 먼저 추즈를 클릭하고 중간에 템퍼러처를 클릭한 후 서피스 템퍼러처를 클릭합니다. 건물이 연 녹색과 녹색으로 바뀜을 볼 수 있습니다. 내피 표면 온도의 차이를 색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탑 메뉴의 뷰를 클릭 후 리전드 분포도를 클릭하면
온도 범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앰비언스 날짜를 2019년 6월 1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한 외피 온도라 표면 온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리전드 바를 최소 17도에서 27도로 조절하면 화면과 같이 색상이 바뀝니다. 탑 메뉴의 뷰를 클릭하고 리전드를 다시 클릭하여 분포도를 해제합니다. 우측의 추주를 클릭하여 지오메트리 컬러를 선택하여 기본 비주얼 모드로 돌아옵니다. 그럼 실내 환기 분석을 위한 에어컨, 책상, 컴퓨터, 사무실 근무 인원들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탑 메뉴의 파일을 클릭하고 임포트 지오메트리를 클릭합니다. (2D) 및 (3D)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메뉴입니다. 자료 폴더 안에 office.hvac/obj와 스탠드 플러스 에어컨을 드래그한 후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와 같이 에너지 플러스 건물로부터 한참 떨어진 곳을 3D 모델링이 불러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러온 파일에 포함된 블록 메쉬는 필요 없기 때문에 지워져야 합니다. 좌측 내비게이션 메뉴에서 블록 메쉬 바를 클릭하고 블록 메쉬 루트-2의 파일 이름 옆에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해당 메쉬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휴지통을 클릭하여 지워주세요. 블록 메쉬가 지워졌습니다. 건물에서 떨어진 3D 모델링을 건물 내부로 불러와야 합니다. 먼저 책상, 컴퓨터, 직원 세트부터 불러와 보겠습니다. 좌측 내비게이션 중 지오메트리 바에서 오피스-1 옆에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마우스 스크롤을 밑으로 내려 줌인을 하고 좌측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를 클릭하고 스페이스바를 계속 누르는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꾹 누르고 좌측으로 긁듯이 움직이면 화면이 좌측으로 움직입니다. 위와 같이 에너지 플러스 건물이 중앙으로 온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앞으로 굴려 중앙 건물의 3층으로 줌인해 주세요. 줌인하는 도중에 화면이 너무 내려간다 싶으면 마우스 휠을 꾹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위로 굴듯이 움직여줍니다.
화면과 같이 3층 중앙방으로 옮겨진 후에 3D 모델링을 불러오기를 해야 합니다. 선택된 3D 모델을 카메라 시점으로 옮겨주는 기능은 중앙 상단의 트랜슬레이션 밑에 작은 화살표 모양의 포지션 엑시스 시스템입니다. 포지션 엑시스 시스템을 클릭해주세요. 마우스를 살짝 움직이면 화면과 같이 녹색 공이 보입니다. 조그만 녹색 공과 빨간색 공을 당겨 (3층) 안에 알맞은 위치로 옮겨주세요. 파란색 공을 잡아당기면 상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키보드의 컨트롤 C를 눌러 선택 대상을 복사하고 빨간색 공을 잡아당겨 X축 방향으로 복사해 줍니다. 화면과 같이 좌측으로 두 팀을 더 복사해 줍니다. 오피스 1과 오피스 2를 둘 다 선택해 주세요. XY축으로 공을 잡아당겨 복사하는 것이 힘드시면 키보드 X를 눌러 X축을 잠그고 키보드 Y를 눌러서 Y축을 잠그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C를 누르고 마우스를 왼쪽으로 옮깁니다. 화면에서 컨트롤 D를 눌러주세요. 그럼 전체 선택 해제가 됩니다. 마우스를 적당히 움직여서 3D 도면을 이와 같이 움직여주세요. 그런 다음 왼쪽 지오메트리에서 스탠드 에어컨 파일을 선택하고 움직여 보겠습니다. 트랜슬레이션의 역상과 화살표, 즉 포지션 엑시스 시스템을 클릭하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중간 3D 도면으로 에어컨이 이동합니다.
화면과 같이 녹색 공과 빨간 공으로 XY축으로 적당히 이동합니다. 상하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파란 공을 움직여줍니다. F3을 클릭하여 오렌지 공 스냅 모드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키보드 Z를 클릭하면 화면과 같이 Z축이 고정됩니다. 마우스 휠을 앞으로 굴려 에어컨 바닥으로 시점을 이동해주세요. 줌인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면 키보드의 Shift를 고정한 상태에서 움직이면 도움이 됩니다. 이 정도로 줌인이 된 상태에서 바닥 좌측에 다리를 클릭하면 다리를 마우스 중간 휠로 클릭해야 합니다. 혹은 엑시스 시스템에서 세트를 클릭해주세요. 마우스 좌측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됩니다. 마우스 좌클릭으로 왼쪽, 좌측, 왼쪽이나 우측으로 돌려 시점을 벽 바깥으로 이동합니다. 마우스 휠을 내리면 줌 아웃이 되고요. 키보드의 Y축을 눌러 Y축을 잠궈 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바닥의 중간점에서 마우스를 꾹 클릭하면 중간 스냅 포인트로 이동합니다. 오렌지 공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잡고 마우스를 벽 방향으로 이동해주세요. 그러면 스냅 포인트인 벽에 맞춰 에어컨이 이동합니다. 다시 마우스 좌측 버튼을 좌우로 돌려 3층 방 안으로 시점을 이동해 보겠습니다. 키보드의 Y를 눌러 Y축 잠금을 해제해 보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지금 여러가지 버튼 등 여러가지 울퉁불퉁한 면이 있는데요. 이런 면은 CFD 기록 분석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제거해줘야 합니다. 우측 서피스를 선택하고 표면 모드로 전환합니다. 중앙의 빨간색 부분을 모두 마우스 클릭으로 선택하고 딜리트를 클릭합니다. 마우스 휠을 앞으로 굴리면 너무 빨리 이동하기 때문에 키보드의 Shift를 꾹 누른 상태에서 천천히 이동해 보겠습니다. 키보드의 Alt를 누른 상태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사각형을 그리면 튀어나온 부분만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키보드의 딜리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표기판만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다시 모델을 클릭하여 3D 모델 모드로 돌아옵니다. 그럼 에어컨 2개의 복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에어컨 중심이 다시 중앙으로 갔기 때문에 바닥으로 내려줘야 하는데요. 바닥으로 내려주는 이유는 복사를 하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키보드의 좌측을 Z를 클릭하여 수직으로 잠그고 좌측 바닥을 마우스 휠로 클릭해 줍니다. 맞은편으로 복사하려면 먼저 F3를 눌러 스냅을 해제해 줍니다. 키보드 Y를 클릭하여 Y축을 잠깁니다. 키보드의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한 후 위와 같이 앞쪽으로 움직이면 에어컨이 복사가 됩니다. 초록색 조그만 공을 끌어당겨서 위치를 이동해 주세요. 키보드의 Y를 다시 클릭하여 Y축 잠금을 해제합니다. 에어컨 방향이 180도 반대로 되었기 때문에 로테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에어컨을 돌려보겠습니다. 로테이션 기능은 상단에 있는 로테이션의 축을 이동하여 합니다. 상단 로테이션의 Z의 첫 번째 칸은 상대 좌표를 입력하는 칸인데요. 엔터를 누르고 180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본 튜토리얼에서는 180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180을 누르고 엔터를 누릅니다. 다시 F3를 눌러 스냅을 켜주세요. 그런 다음 에어컨 뒤편에서 마우스 위를 클릭하여 벽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시 키보드의 Y키를 클릭하고 벽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스냅 포인트에 맞춰 벽에 딱 맞게 이동합니다. 다시 F3를 눌러 스냅 포인트를 해제해주세요. 키보드의 X를 눌러 X축을 잠그고 컨트롤 C를 눌러 왼쪽으로 마우스 움직이면 에어컨 하나가 복사되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F3를 눌러 스냅을 켜주시고 키보드 X축을 눌러 X축 잠금을 해제해주세요. 그런 다음 우측 지오메트리 바를 클릭하고 렉탱글 즉 사각형을 클릭합니다. 공기의 극기인 인렛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에어컨 찬 공기가 나오는 곳을 화면과 같이 좌상단을 찍고 우하단을 찍어줍니다. 우측 하단의 OK를 클릭하여 사각형을 완성합니다. 화면에서 컨트롤 D를 클릭해주세요. 방금 만든 사각형을 클릭하고 마우스 휠로 화면과 같은 지점을 클릭하여 스냅의 기준점을 설정합니다. 컨트롤 C를 누르고 복사한 후 다른 에어컨의 비슷한 지점으로 즉 스냅 포인트로 마우스를 옮깁니다. 스냅 포인트 오는 것이 쉽지 않으시면 F3을 한번 눌러서 스냅을 해제하고 근처까지 이동한 후에 F3을 눌러 Z를 눌러 Z축 잠금을 해제하겠습니다. F3를 눌러 다시 스냅 포인트를 활성화한 후 이동합니다. 다시 컨트롤 C를 하여 다른 에어컨의 비슷한 지점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다른 에어컨은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 F3를 클릭하여 다시 스냅 포인트를 일시 해제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C를 누르고 맞은편의 에어컨까지 근처까지 이동한 후 Z를 눌러 Z축 잠금을 해제해 보겠습니다. F3를 눌러 다시 스냅 포인트로 맞춰 보겠습니다. 스냅 포인트는 반대쪽이기 때문에 여기가 맞습니다.
컨트롤 D를 눌러 완료해 보겠습니다. 그럼 배기 부분 아울렛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D를 눌러 전체 선택 헤드를 한 후 밑에 시점으로 이동해 주세요. 이동 속도가 빠르면 키보드의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좌 버튼으로 위아래로 움직여서 밑에 시점으로 이동합니다. 지오메트리를 클릭하여 선택하고 우측의 서피스를 클릭합니다. 표면 모드를 전환하여 아울렛을 만들어 줄 건데요. 에어컨의 바닥을 클릭하고 우측에 있는 크리에이트 모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름을 바디에서 아울렛으로 변경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른 나머지 두 에어컨도 동일한 작업을 반복합니다. 반복하기 전에 꼭 주의할 점은 컨트롤 D를 하여 전체 선택 헤드를 습관화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쪽 편에는 에어컨이 없으니까 마우스 좌클릭으로 왼쪽으로 뒤편을 돌린 후 두 쪽의 에어컨의 아울렛 지오메트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키보드의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앞으로 굴려 바닥으로 줌인을 해줍니다. 중간면을 클릭하고 우측의 서피스를 클릭한 후 다시 Shift로 마우스 휠을 앞으로 굴려 좀 더 아래쪽으로 시점 이동한 후 면을 클릭하고 우측의 크리에이트 모델을 클릭합니다. 동일하게 아울렛이라 적고 OK를 클릭합니다. 다시 컨트롤 D를 클릭합니다. 마지막 에어컨 하나가 남았는데요. 마우스 휠을 앞으로 굴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앞으로 굴려 아래쪽으로 이동해 줍니다. 지오메트리를 클릭하고 우측에 서피스를 클릭해 주세요. 그런 다음 밑바닥을 한 번 더 클릭하고 크리에이트 모델을 클릭합니다. 아웃렛이라고 뜯습니다. 즉 서피스 기능은 선택한 대상을 서피스 모드를 전환해서 다시 선택한 대상에 대해 개별의 3D 모델을 생성하거나 룸을 만든다든지 여러가지 3D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인 것입니다. OK를 클릭해줍니다. 여기를 보시면 인렛은 사각형을 바로 만들어서 인렛이 아닌 플레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다시 컨트롤 D를 클릭하여 컨트롤 D를 입력하여 전체 선택 헤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인렛 지오메트리는 3개로 이루어져 있지만 죄송합니다. 아울렛은 생성마다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하여 바로 맞춰서 생성이 되었지만 인렛 파일은 아까 만든 지오메트리의 렉탱글 기능을 사용하여 생성하였기 때문에 플레인 1, 2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을 다시 inlet 1, 2로 바꿔줘야 됩니다. 플레인을 클릭하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inlet 하고 inlet 1, 2로 바꿔보겠습니다. 선택하고 한 번 더 클릭. 다음은 인렛과 아웃렛, 즉 극기와 배기의 경계 조건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좌측 지오메트리에서 아웃렛 1, 2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으로 퀵 메뉴를 열어서 지오메트리 패치 타입을 클릭합니다. 아웃렛 다시 1, 2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그런 다음 지오메트리 클릭, 그리고 패치 타입을 클릭합니다. 이름과 마찬가지로 아웃렛을 선택한 후 OK를 클릭해주세요. 아웃렛 3개가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으로 다시 퀵 메뉴 지오메트리, 바운더리 컨디션을 클릭합니다. 경계 조건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심플 모드에서 T인 온도와 U인 풍향 풍속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T는 지로 그레디언트, 즉 지로라는 뜻, 아무런 정보 없음을 두고 U도 지로 그레디언트가 아닌 인렛, 아웃렛으로 선택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다시 컨트롤 D를 눌러 전체 선택을 해제하겠습니다. 컨트롤 D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해제하지 않으면 방금 선택한 아웃렛 3개와 다음에 선택할 인렛이 같이 선택되어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기 때문입니다. 컨트롤 한 단계가 끝날 때마다 컨트롤 D는 꼭 눌러주세요. 비슷한 방법으로 급기 인렛도 설정해 보겠습니다. 좌측 지오메트리에서 인렛 3개를 선택하고 마우스를 우클릭한 후 패치 타입을 클릭합니다. 패치 타입에서 월에서 인렛으로 수정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다시 마우스 우클릭으로 지오메트리 클릭, 바운더리 컨디션, 즉 경계 조건을 클릭합니다. 온도 T는 픽스드 고정값으로 유지하고 밑에는 20도로 설정된 것을 18도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풍향 풍속의 U는 3600을 1000으로 바꿔주고 1000 세제곱미터 per hour로 바꿔주고 OK를 클릭합니다. 다시 컨트롤 D를 하여 전체 선택 해제를 해줍니다. 여기 마우스 휠을 앞으로 굴려 줌인을 해서 보시면 에어컨에 냉기가 나오는 극기 부분에 여러가지 굴곡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러온 사람의 이 인체 지오메트리에도 굴곡이 많습니다. 이렇게 굴곡의 변화가 많은 데에는 리파인 메시라고 하는, 즉 기본 블록 메시의 기본인 0번 잘라주는 크기에서 더 몇 번 더 잘라주는 리파인 메시를 다시 별도로 설정해야
하는데요. 이 기능이 리파일먼트 기능입니다. 그럼 화면과 같이 에어컨의 앞면만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 리파일먼트 선택, 크리에이트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레벨은 3단계로 할 것이고 일단 OK를 누릅니다. 다음 단계는 트랜슬레이션과 스케일링을 두 기능을 번갈아 사용하여 너무 크게 생성된 리파일 메시의 사이즈를 조절할 건데요. 먼저 다시 컨트롤 D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키보드 Shift 키와 지금 노랗게 있는 리파일 메시를 클릭하여 리파일 메시 자체만 선택해 줍니다. 상단의 트랜슬레이션의 Z를 클릭하고 마우스 휠을 위로 굴려서 리파일 메시를 위로 이동시킵니다. 트랜슬레이션은 말 그대로 이동이라는 뜻이죠. 만약을 대비해서 F3를 클릭하여 F3나 스냅을 다시 한번 클릭하여 스냅 기능을 해제해 보겠습니다. 이동하여 에어컨 공기가 나오는 중간까지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스케일링에서 Z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내려서 사이즈를 줄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링에 Y를 클릭하여 앞뒤의 두께도 조절해 보겠습니다. 녹색 자원공을 눌러서 뽑아내서 좀 더 알기 쉽게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두께면 적당할 것 같은데요. 녹색 자원공을 움직여서 적당한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에어컨 냉기가 나오는 빗살 무늬까지 다 포함할 수 있도록 이동한 후 Y를 눌러서 Y축 잠금을 해제합니다. 방금 만든 리파일 메시를 다른 에어컨에도 복사해 줄 겁니다. F3으로 다시 스냅 기능을 켜고 오렌지 공으로 변한 걸 볼 수 있죠? 화면과 같이 3번 이 지점에 클릭하고 마우스 휠 중간을 클릭합니다. 혹은 엑시스 시스템에서 세트를 클릭하고 이쪽 위치로 좌클릭으로 해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두 번째 에어컨을 이동하고 싶은 위치로 시점을 이동한 후 컨트롤 C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까 설정한 스냅 포인트를 기점으로 좌우로 움직이면 스냅 포인트를 기준해서 클릭해주세요.
마우스 좌클릭 꾹 클릭하면은 스냅 포인트로 지금 잘 복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나머지 세 번째 에어컨을 또 이동하고 시점을 세 번째 에어컨이 중간에 오게 이동한 후 다시 컨트롤 C를 하고 마우스 좌우로 움직이면 다시 불러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복사된 리파인 메시가요. 여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왼쪽 포인트가 아닌 우측 포인트를 기준으로 클릭해 줍니다. 다시 컨트롤 D를 하여 전체 선택 해제를 해줍니다. 다음은 사무실 내 회사원들의 지역물에 리파인 메시 및 경계 조건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회사원들 지오메트리가 꽤 많아서 파인드 기능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상단 툴에 파인드를 클릭하고 After which entry you want to search? 라고 한 칸에서 person 이라고 치고 별표를 입력합니다. 별표의 뜻은 person으로 시작하는 모든 지역물을 찾아달라는 뜻입니다. 좌측 지오메트리를 보시면 모든 지오메트리 파일의 이름이 person, en, 언더바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OK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회사원 모델만 선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우클릭하여 리파인먼트를 선택, 크리에이트를 클릭합니다. 이번 시뮬레이션에서는 사람 인체 곡선이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건은 아니라서 레벨을 3에서 2로 조정하고 개별 메시로 나눠달라는 기능으로 인디비주얼 체크박스를 클릭하고 OK를 합니다. 그러면 각 사람 지오메트리를 둘러싼 개별 리파인 메시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 D로 전체 선택 해제 후 다시 회사원 지오메트리만 선택해 보겠습니다. 방금 클릭한 툴스의 파인드를 클릭하고 다시 OK를 클릭하면 사람만 선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 우클릭으로 지오메트리, 바운더리 컨디션, 즉 경계 조건을 클릭합니다. 온도의 T, 풍속의 U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인체의 열 역학적 영향에 대해 경계 조건을 설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픽스드 밸류 고정값을 선택하고 일반적인 인체 온도 37도로 설정하는 방법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풍향 풍속 이유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OK를 클릭합니다. 다음 단계 가기 전에 꼭 컨트롤 D를 클릭하여 전체 선택 해제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 후 방금 사용한 화면의 파인드를 다시 클릭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모니터의 열 온도의 경계 조건을 선택하는 과정인데요.
펄슨 대신에 모니터를 입력하고 OK를 누릅니다. 다시 모니터만 선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후 지오메트리 선택, 바운더리 컨디션을 선택합니다. 지오메트리, 바운더리 컨디션, 즉 경계 조건. 모니터 경계 조건도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쉬운 고정 온도 설정으로 해보겠습니다. T의 지로 그레디언트를 클릭하고 픽스 밸류를 선택합니다. 고정값으로 20도 대신 25도로 수정하고 OK를 클릭해서 완료해 보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D를 클릭합니다. 위치점인 로케이션 포인트를 만들어 보기로 합니다. 위치점은 CFD 분석을 할 때 오픈 폼이 CFD 계산할 위치를 선택해 주는 것입니다. 컴퓨터는 사무실의 안과 밖을 구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꼭 위치점을 만들어서 알려줘야 합니다. 컨트롤 D로 전체 선택 해제 후 마우스 우클릭으로 로케이션, 뉴를 클릭합니다. 꼭 3층의 사무실 안에서 로케이션 포인트를 설정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사무실 아닌 밖이 계산될 수 있으니까요. 다시 컨트롤 D로 전체 선택 해제합니다. 마우스 휠을 아래로 굴려 밖으로 나온 후 화면과 같이 벽 두 개를 클릭합니다. 마우스를 우클릭한 후 블록 메시 클릭, 뉴 메시를 클릭하여 블록 메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블록 메시 클릭, 뉴 메시. OK를 클릭해 줍니다. 컨트롤 D를 하여 전체 선택 해제를 해주세요. Shift 키와 마우스 클릭으로 방금 만든 블록 메시만 선택해 줍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블록 메시만 클릭. 상단의 스케일링의 회색 자물쇠를 클릭하여 블록 메시만 약간 키워줘 보겠습니다. 녹색 자물쇠는 X, Y, Z 동일한 비율로 사이즈 조정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물쇠 옆에 있는 X의 첫째 칸에 클릭하고 마우스의 휠을 한 칸씩 조금씩 올려 2% 정도 키웁니다. 메쉬와 불투명 물체인 메쉬는 투명 매체고 건축의 벽은 불투명 매체인데요. 메쉬와 불투명 물체인 건축 지오메트리를 겹치면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블록 메쉬만 약간 더 키워주는 것입니다. 마우스 우클릭으로 블록 메쉬의 개수를 좀 더 많이 키워보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 블록 메쉬 세팅. 메쉬 개수가 64만 개 정도 될 때까지 메쉬 셀스의 바르 우측으로 이동해 봅니다. 그런 다음에 OK를 눌러줍니다. 다시 한번 또 컨트롤 D를 하여 전체 선택 해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오메트리에서 아울렛 지오메트리 3개만 선택한 후 마우스를 우클릭하여
지오메트리 바운더리 컨디션을 클릭하여 경계 조건을 재확인. 자물쇠는 다시 한번 클릭하여서 회색으로 바꿔놓겠습니다. 디테일 모드를 클릭하여 T와 U가 맞는지를 재확인하고 추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벨로시티는 인넷 아웃렛이라고 선택된 것을 재확인하고요. 동적 압력인 다이나믹 프레셔는 P_RGH인데요. 픽스 밸류, 즉 고정값인 것을 재확인합니다. 그리고 OK를 눌러주세요. 마지막 경계 조건 설정인데요. 마우스 휠을 앞으로 굴려 사무실 안으로 줌인을 한 후 바닥 슬래브, 천장 슬래브, 그리고 내피, 사면을 다 클릭해 줍니다. 벽면의 경계 조건 설정할 건데요. 선택된 후 마우스 우클릭하여 지오메트리 바운더리 컨디션을 클릭하고 온도인 T의 픽스드 밸류를 선택해 줍니다. 그런 다음 아까와 같이 이전 온도 값을 입력하는 것이 아닌 매핑 인사이드 템퍼러처 from 에너지 시뮬레이션이라는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26.16도는 선택된 벽 중 하나가 랜덤으로 선택돼서 보여지는 그 중에 하나인 내피 표면 온도 값으로, 이 값은 선택된 6개 벽의 평균 값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값은 이번 시간에서 배우진 않았지만 건물 에너지 첫 번째 시간에서 공부한 에너지 시뮬레이션에서 계산된 값을 불러주는 것입니다. OK를 클릭해서 설정을 완료합니다. 다시 컨트롤 D로 전체 선택을 해제하고 중앙 상단의 물결 모양을 CFD 단축키 중 프리프로세싱의 스냅피 헥스 메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스냅피 헥스 메쉬 설정창에서 캐스텔레이티드 메쉬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맥스 로컬 세이즈와 맥스 글로벌 세이즈, 그리고 N 세이즈 비틴 레벨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맥스 로컬 세이즈는 2500만 개, 맥스 글로벌 세이즈는 3500만 개로 설정하고 N 세이즈 비틴 레벨은 1로 유지하겠습니다. N 세이즈 비틴 레벨은 블록 메쉬와 리파인 메쉬 사이로 좁아지는 간격 하나로 바로 좁힐 것인지 3단계 간격으로 서서히 좁혀줄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인데요. 이번 케이스는 실무가 아닌 학습 튜토리얼이라서 메쉬 생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1로 설정합니다. OK를 눌러서 완료합니다. CFD 단축키 중 스타트 컨디션을 클릭하여 시작하는 온도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디폴트로 20도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26도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OK를 클릭하여 설정을 완료합니다. 여기에서 온도는 계산 시작 온도의 조건으로 6월 1일 즉 초여름임을 감안하여 조금 더 높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버 셋업을 클릭하여 오픈 폼에서 계산할 버전 및 모듈을 결정해 보겠습니다.
2018년 12월에 업데이트되고 티안 빌딩에서 2019년 4월에 윈도우 버전으로 추가한 오픈폼 1819 버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CFT 어플리케이션에서 오픈폼을 클릭하고 1812 버전을 선택해 주세요. 오픈폼 버전 1819 윈도우 버전은 하계 링크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오픈폼 버전 1812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다시 파일로 돌아와서 분석 솔버는 부용 비즈니스 심플 폼을 기본 설정을 유지합니다. OK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화면과 같이 선택한 솔버에서는 경계 조건, 즉 바운더리 컨디션이 재조정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가 뜨는데요. Yes를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솔버의 FB 솔루션을 클릭하여 일부 계산 모듈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온도, 풍향, 풍속, 압력 등 유체역학 분석 분야별로 계산 모듈을 선택하는 기능이 FV 솔루션인데요. 그중 동적 압력인 P_RGH 기본 설정된 PCG를 이번 단계에서는 GAMG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번 케이스의 경우 계산 속도를 더 빨리 해주는 모듈입니다. OK를 클릭하여 설정을 완료합니다. 긴 설정이 끝났습니다. 컨트롤 A를 하여 전체 선택을 설정합니다. 바로 설정이 작동하지 않은 경우 바닥을 클릭하고 컨트롤 A를 눌러주세요. 상단 첫 번째 단축키인 엑스포트 오픈폼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단축키를 누르면 오픈폼으로 모든 설정 정보 내보내기가 진행됩니다. 클릭하면 모든 폴리메시를 지우겠냐는 경고창이 뜨는데요. 처음 엑스포트 시에는 Yes를 클릭해주세요. 다음 단계에서는 하기와 같이 두 케이스로 나눠 신중하게 선택하면 됩니다. 지오메트리를 단 하나라도 변경해서 재분석하는 경우에는 폴리메시 지움인 얘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오메트리 변경 없이 경계 조건과 같은 오픈폼 솔버의 설정이 단 하나라도 변경된 경우에는 폴리메시 지움의 아니오를 선택해야 합니다. 혹시 실수로 얘를 선택한 경우에는 이전에 생성한 메시가 다 지워졌기 때문에 블록 메시와 스냅핑 엑스 메시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에는 폴리메시를 지우지 않도록 신중을 기울여야겠죠? 다음 두 번째인 스타트 블록 메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창이 팝업되고 16기가 노트북 램 기준하여 약 1분 정도 걸립니다. 그럼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화면이 사라지면 블록 메시 생성이 완료된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단축키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스냅피 헥스 메쉬로 헥사 모양으로 촘촘히 사물의 표면 메쉬를 짜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픈폼이 다른 CFD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내장 그래픽카드가 있고 16GB 컴퓨터 램이 있는데요. CPU는 i7이고요. 이 기준으로 해서 약 1시간 반 정도 소요됩니다. CFD 분석 중 스냅피 헥스 메쉬와 솔버 계산이 제일 오래 걸리기 때문에 튜토리얼 학습 시 꼭 이 단계에 대한 시간 분배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약 한두 시간 뒤에 설정된 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